쿠팡 임직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에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 교육은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실시하는 법정 필수 교육으로 대상이 되는 모든 임직원 여러분은 이를 성실히 수강할 의무가 있습니다. 직장 생활을 보다 안전하고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 여러분 모두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당부드리며 본격적으로 교육을 진행하겠습니다. 교육 목차를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된 현황 및 통계를, 두 번째로 관련 개념 및 판단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로 이와 관련된 관련 법령을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고충 처리 기준 및 절차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된 현황 및 통계 부분입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2018년 실시한 성희롱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9,304명의 설문 응답자 가운데 무려 8.1%는 최근 3년간 직장에서 성희롱 피해를 당한 경험이 있다 라는 설문에 대해 예스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이러한 수치는 결코 낮은 수치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모두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성별에 있어서는 여성이 14.2%로 남성 4.2%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를 보이고 연령에 있어서는 낮은 연령으로 갈수록 그 비율이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비정규직 9.9%, 정규직 7.9%의 수치를 보이고 각 업종에서도 최소 5.3%에서 최대 11%까지로 일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별, 연령, 고용 형태, 업종 등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발생은 다소 다른 양상을 보이지만 아직 우리 사회에서 그 발생 빈도가 꽤 높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행위자의 관계를 살펴보면 상급자에 의한 경우가 61.1%로 압도적으로 많은 수치를 보이고 기타 동급자, 외부인, 하급자 등이 그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희롱 발생 장소는 회식 장소, 사무실이 각각 43.7%, 36.8%로 많은 수치를 차지하지만 야유회, 출장, 회식 후 귀가 도증 등에도 가리지 않고 발생하고 있어 성희롱은 장소를 불문하고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의 내용은 그 유형이 상당히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외모에 대한 성적 비유나 평가가 21.5%로 가장 많은 수치를 나타내고 사적 만남을 강요하거나 성적 관계를 요구하는 경우도 11.7%와 4.1%의 수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관련 개념 및 판단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직장 내 성희롱의 정의를 살펴보고 이어서 직장 내 성희롱의 성립 요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어서 성희롱에 대해 구체적으로 분석해보고 성희롱 유형 및 예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직장 내 성희롱은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제2호에서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성립 요건은 다음 슬라이드에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크게 세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요건으로 직장 내 성희롱에 행위자와 피해자가 존재하여야 합니다. 두 번째 요건으로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요건은 5월 조건인데 구체적으로는 성적인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및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성희롱을 구체적으로 분석하며 성적 굴욕감 및 혐오감을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할 부분은 행위자의 의도가 아닌 피해자의 주관적인 사정이 고려된다는 점입니다. 물론 여기서는 사회 통념상 합리적인 피해자 관점을 함께 고려하지만 행위자의 의도가 아닌 피해자의 주관적인 사정이 크게 작용한다는 점에서 우리가 항상 다른 동료를 배려하며
조심해서 언행을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바로 정확한 이해가 쉽지는 않으시죠? 이에 다음 슬라이드에서 구체적으로 성희롱의 유형 및 예시를 살펴보고 같이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면서 이해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성희롱의 유형은 크게 언어적 성희롱, 신체적 성희롱, 그리고 시각적 성희롱으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시를 같이 살펴볼까요? 언어적 성희롱의 예시로는 남자는 허벅지가 튼실해야 하는데 좀 부실하다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를 들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신체적 성희롱의 예시로는 안마를 해준다며 특정 신체를 만지는 행위를 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각적 성희롱의 예시로는 컴퓨터 모니터로 야한 사진을 보여주는 행위를 들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성희롱은 다양한 형태로 발생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겠습니다. 가끔은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조금 헷갈리실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 2가지를 같이 학습해 보겠습니다. 먼저 사적인 데이트를 요구하는 사례입니다. 매니저가 부하 직원에게 지속적으로 사적인 연락을 하고 데이트를 요구하는 경우 어떻게 될까요? 또한 거절 의사를 표시했는데도 지속적으로 사적인 데이트를 요구하는 경우는 어떨까요? 정답은 경우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다입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업무와 무관하게 직장 밖에서 이러한 사적인 데이트를 요구하는 것 자체만으로 직장 내 성희롱으로 바로 판단되는 것은 아니지만 해당 당사자 간의 관계가 상급자와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러한 지위의 영향력이 직장 밖에서까지 미치는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정될 수 있어서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컴퓨터 배경화면을 음란한 사진으로 설정한 경우입니다. 쿠팡 임직원 여러분 모두 회사에서 지급한 노트북 등을 어느 정도의 자율성을 갖고 사용하고 계실 텐데요. 그런데 어떤 직원이 본인의 컴퓨터 배경화면을 노출이 심한 음란한 사진으로 설정해 두는 경우 어떻게 될까요? 본인이 관리하고 사용하는 컴퓨터이니까 괜찮을까요? 이 경우도 정답은 경우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다입니다. 그 이유는 사무실이나 줌 회의 등을 통해 다른 근로자에게 간접적으로 해당 음란한 사진을 보여줄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회사에서 지급한 IT 기기는 회사의 업무 목적에 부합하게 사용하고 다른 동료들을 배려하는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본인의 행동이 다른 동료들에게 불쾌감을 주지는 않을지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관련 법령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앞에서 직장 내 성희롱은 남녀고용평등법에서 규정하고 있다고 말씀드린 점 기억하고 계시나요? 혹시 잘 기억이 나지 않으시나요? 괜찮습니다. 지금부터 다시 남녀고용평등법의 관련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 관련하여 사업주에게 여러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업주도 직장 내 성희롱 행위자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남녀고용평등법 제12조에서는 사업주의 성희롱 금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13조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와 관련 예방 및 처리 지침 마련 등과 같은 예방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제14조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조사 의무를,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조치 의무를, 피해자나 신고자에 대해서는 불리한 처우 금지 의무 등 사업주에게 성희롱 발생 시 각종 조치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피해자 등에 대한 보호 의무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내용을 제외하고 추가로 핵심만 말씀드리면 피해자 등에 대한 조사 시 성적 불쾌감을 유발하여서는 안 되고 피해자 등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근무 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해당 조치 시에는 피해자 등의 의사에 반하여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회사와 조사자 등 관련 업무 담당자는 비밀 유지 의무가 있기 때문에 피해자 등의 의사에 반하여 해당 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누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회사는 성희롱 피해자 등에 대한 해고나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되는데 불리한 처우의 예시로는 징계, 해고 등 부당한 인사조치를 비롯하여 성과 평가에 있어서 차별하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다음 챕터는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요. 쿠팡에서의 고충 처리 기준 및 절차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쿠팡은 취업규칙, 그리고 차별, 괴롭힘 및 보복 방지 정책에서 직장 내 성희롱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본 교육과 같은 예방 활동을 실시하고 관련 절차에 따라 행위자에 대한 징계 및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 등을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쿠팡은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임하고 있고 회사의 내부 기준에 따라 엄정하고 정확한 조사로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행위자에 대한 인사 조치 등을 통해 건전한 직장 문화를 만드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고충 처리 절차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크게 고충 접수 및 상담 진행, 사건 조사 및 징계위원회 개최, 사후 조치 시행, 이러한 3단계를 기억하시고 각 단계를 다음 슬라이드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로 고충 접수 및 상담 진행 부분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으로 여겨지는 사건을 알거나 목격하시면 피해자와 목격자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 윤리센터, 쿠레스트, 페어콜, HRBP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신고할 수 있으니 부적절한 사건이 발생하면 회사의 도움을 받으며 자신과 주변 동료를 보호하는 데 용기를 내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건 접수처 기준으로 면밀한 상담 진행을 통해 사건 개요 및 피해자의 각종 요구사항을 파악하게 됩니다. 고충 처리 접수 안내는 다음 붉은색 점선 표시된 홈페이지와 이메일로 가능하다는 점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단계로 사건 조사 및 징계위원회 개최 부분입니다. 현재 쿠팡과 그 자회사에서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된 조사는 쿠팡 조사 담당 부서에서 담당을 하는데요. 조사 담당 부서에서 사건 조사 실시 후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회사 노무 담당 부서에 징계위원회 개최를 요청하게 됩니다. 조사 기간 동안 피해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자 등에 대하여 근무 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에 각 회사는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 내부 기준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마지막 단계로 사후 조치 시행 부분입니다. 징계위원회 결과에 따라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해 징계, 근무 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되며 피해자에 대하여는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 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쿠팡은 직장 내 성희롱 발생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사안의 경중에 따라 행위자는 징계 해고 처분까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사항 이행 여부, 피해자에 대해 보복 행위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확인을 하는 등 지속적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주요 내용을 같이 살펴보았는데요. 앞선 주된 내용에 대한 이해도를 확인하기 위한 OX 퀴즈 코너입니다. 첫 번째 퀴즈입니다. 이런 경우 정답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NO입니다. 그 이유는 직장 내 성희롱은 개인의 인격과 안전한 근로 환경을 침해하는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할 사회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퀴즈입니다.
정답은 마찬가지로 NO입니다. 행위자의 의도나 고의성보다는 피해자의 주관적인 사정이 중요하다는 점 모두 기억하시죠? 아쉽게도 마지막 2개의 퀴즈만 남았습니다. 성희롱을 당한 남성도 동일하게 보호를 받을까요? 정답은 YES입니다. 법적 보호에는 남녀 구분이 없습니다. 다음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정답은 NO입니다. 포괄적인 업무 연관성이 있다면 반드시 근무 시간이나 사무실이 아니라도 직장 내 성희롱이 될 수 있습니다. 쿠팡 임직원 여러분, 아쉽게도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마무리하여야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동료들을 타인의 입장에서 조금 더 존중하고 배려한다면 보다 즐겁고 행복한 직장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끝까지 수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